대구시가 달성군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BS가 여러 차례 보도한 임대사업체 불탈법 의혹과 달성군의 관리감독 소홀 부분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치고 있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민간건설 임대사업자가 영세민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로 분양 장사를 하려 한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아파트의 영세 세입자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관리 감독기관인 달성군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달성군 공공임대 아파트와 관련해 KBS가 연속 보도한 불탈법 의혹들은 대구시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시는 감사 결과 건설업체가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임대료 530여 건을 무단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빈집이 30가구 이상일 때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야 한다는 법을 어기고 개별적으로 세를 놓고 분양 포기각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법을 자의로 해석해 우선 분양 대상자인 선착순 모집 입주자 상당수를 분양 전환 부적격자로 판정했습니다. 이 같은 불탈법 행위는 사실상 달성군의 무기나에 이루어졌습니다. 임대료 무단 인상과 입주자 공개 모집 의무 위반도 실태조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임대 아파트에서 불법 전대가 기승을 부린다는 민원이 쏟아졌지만 제대로 확인조차 안 했습니다. 사업자가 불법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정 조치하라고 저희들이 달성군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보낸 거죠. 대구시는 그러나 달성군과 담당 공무원 3명에게 시정과 주의 등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최소한 수사 의뢰까지 갈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성군에 대해서는 책임에 관해서는 이제 봐주기 의식 감사를 좀 했다라고. 특히 세부 조치 내용은 향후 관리 감독 철저가 대부분이어서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와 주민 구제 방안은 쏙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임대사업자인 건설사의 불탈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또 감독관청인 달성군은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면서 피해가 결국 입주민들에게 돌아갔는데요. 그 원인과 방지 대책은 없는지 사안을 1년 넘게 취재해온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민 기자. 임대사업자인 건설사가 공공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왜 각종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사들이 이 불법과 탈법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간 건설사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정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과 세제 감면, 토지 우선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 민간 건설사들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분양권까지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공공임대 아파트는 보통 5년 정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무주택자라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출 경우에 이 분양권을 주고 있는데 이 분양 자격 판정을 이 임대사업자인 건설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달성군의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에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을 할 경우는 분양가가 1억 3,500만 원 정도인데 이거를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하면 1억 9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서 5, 6천만 원 정도 남는 장사를 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사는 그 불법과 탈법을 통해서 가능한 많은 부적격자를 양산을 해서 수백억 원의 이거를 일반 분양으로 돌려서 수백억 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달성군 공공임대 아파트에서는 건설사가 전체 입주민 900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인 450여 가구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설사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부적격 판정을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임대주택법에는 이 분양 자격 조건이 정해져 있지만 이 조항들이 너무 모호한 부분이 많고요. 포괄적인 부분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건설사들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고요. 실제로 주요 사례 몇 가지를 보면요.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들이 실제로 거주를 하는지 또 법으로 금지된 불법 전대를 하지는 않는지 해마다 2차례 이상씩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해당 건설사는 수년 동안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 전대 가구는 분양 전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분양 전환 시기까지 의도적으로 부적격자를 많이 양산을 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거두기 위한 꼼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임대주택법에는 입주민들의 실제 거주를 위해서 계속 거주 요건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또 이 건설사가 이 조항을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민들이 진학이나 출장 또는 육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몇 달 동안 집을 비울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 당신들은 실제 거주자가 아니다. 그래서 무더기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겁니다. 또 입주민들이 이사나 자격 상실 등을 통해서 이런 사유로 빈집이 생길 경우에 다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야 하는데도 이 임대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세를 놓거나 또 분양 포기각서를 받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청인 달성구는 수년 동안 이를 방치하면서 상당수의 입주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기자 말씀 들어보면 결국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셈인데 구제 방안은 없습니까? 네, 분양권을 못 받고 입주민들이 이제 내쫓길 위기에 처하면서 달성군보다 상위 기관인 대구시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감사에서도 이 건설사의 불법과 탈법 그리고 감독관청인 달성군의 관리 소홀 등이 사실로 밝혀졌고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누가 어떻게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를 해야 하는지는 내용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주민들이 건설사나 달성군을 대상으로 소송을 통해서 이 피해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이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입주민들의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전남 광양에서 입주민 240여 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고서 건설사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고요. 또 지난해에는 세종시에서 입주민 10여 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이 법원이 임대사업자의 수익 창출보다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그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힘을 실어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이고 그리고 유사한 소송에서도 승소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임대주택법 개정입니다. 이 분양 자격 조항을 명확히 하거나 분양 자격을 판정할 때 공공기관을 참여시키는 등 임대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저희 취재진이 이 달성군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연속 보도한 이후에 대구를 비롯한 세종, 전남 광양, 또 속초 등지의 공공주택 입주민 피해자들이 또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요. 또 이어서 국회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에 화답해서 정의당이 법 개정을 공식으로 천명했고요. 또 민주평화당이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쉽게도 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에 놓였었고요. 또 코로나19 등을 통해서 이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회기를 넘겨서 아쉽게도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이와 유사한 그 입주민들의 피해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재민 기자 수고했습니다.